1981년 경북 의성의 봄날이었습니다. 장녀 정옥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린 남매들을 위해 무던히 일했습니다. 20살의 어깨는 가볍지 않았지만 정옥은 늘 다부진 표정으로 가족을 이끌었죠. 정옥이 서울에서 괜찮은 총각이 하나 있다는구나. 공무원이라 안정적이고. 어머니의 말씀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매쟁이가 가져온 성우의 사진은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매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장남이라 시부모님 봉양까지 포함한 결혼이요. 괜찮겠소? 정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골 태생이라 시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혼례 날 정옥은 붉은 연지곤지를 바르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출신 공무원과의 결혼은 의성에서 큰 화제였죠. 그러나 꿈같은 신혼은 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정옥은 시어머니의 굳은 입술 사이로 약을 넣어드렸습니다. 반신불수가 된 시어머니는 말씀도 제대로 못하셨지만 정옥은 늘 웃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죠. 시아버지 역시 당뇨 합병증으로 점차 시력을 잃어가셨습니다. 아버님, 조심하세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첫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도 정옥은 시부모님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상을 차리고 남편 출근 도시락을 싸고 집안 살림을 했습니다. 5년이 흘러 새 아이의 엄마가 된 정옥은 자녀 돌봄, 시부모 병수발, 시댁 살림이란 삼중고를 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정옥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20살에 생기 넘치던 얼굴은 어느새 지친 주부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 선택한 삶이야. 정옥은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 꺼낸 일기장에 정옥은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시어머니 약 지어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아버지 안과 진료 모시고 내일은 남편 생일이라 미역국을 끓여야겠습니다. 정옥의 하루는 언제나 가족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이 짧은 일기를 쓰는 순간뿐이었죠. 2013년 늦가을 정옥의 삶은 또 한 번의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남편 성우가 대장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설명을 듣던 정옥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마다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간병인이 필요하실 텐데요. 제가 직접 간병하겠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정옥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창백한 얼굴의 남편을 마주했을 때 성우는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하오, 또 고생시키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부부인데. 정옥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옥의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죠. 아침 6시에 일어나 병실 청소와 남편 아침 준비를 하고 약국에서 처방약을 타고 식사 보조와 대소변 처리까지 모든 것을 도맡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최 간호사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하면 욕창이 덜 생긴대요. 조금만 참아요. 정옥은 남편의 몸을 돌리며 등을 닦아주었습니다. 정옥의 손길은 항상 따뜻했고 그 손길 속에는 30여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옥의 하루는 병원과 집을 오가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가끔 병원 장례식장에서 익숙한 얼굴들과 마주칠 때면 모두 정옥의 헌신을 칭찬했죠. 정옥 씨처럼 헌신적인 아내가 있어 성호 씨는 복이 많네요. 그럴 때마다 정옥은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힘든 간병이었지만 정옥은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제 삶을 살고 있었고 가끔 병원에 들르는 것이 전부였죠. 엄마 힘들면 간병인을 쓰자. 우리가 비용을 낼게. 큰아들 정훈의 말에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 삶도 감사한 거야. 아버지 곁에 내가 있어야지. 정옥은 매일 밤 간병일지를 손글씨로 기록했습니다. 남편의 상태, 투약 시간, 의사 소견까지 꼼꼼하게 적어 넣었죠.
그 간병일지는 어느새 10권이 넘었고 정옥의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항암 5번째 날 남편이 밥을 2숟가락 먹었다. 작지만 희망적인 변화. 내일은 피값 검사가 있다. 하느님, 좋은 결과가 나오길. 정옥은 간병일지를 덮고 병실의 소파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정옥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10년의 간병,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정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정옥의 몸과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2024년 초여름 정옥은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성우가 검사를 받는 동안 간호사가 건네준 물건이었죠. 문자 알림음이 계속 울려 정옥은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오늘 병원 오실 거죠? 약속 지키셔야 해요. 발신자는 승주 이모님이었습니다. 정옥은 이름이 낯설어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친척 중에 승주 이모란 사람은 없었습니다. 궁금함에 휴대폰을 열어보니 중년 여성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모습의 여성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죠. 검사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정옥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승주 이모님이라는 분이 누구예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성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금세 풀어졌습니다. 아, 예전에 나 입원했을 때 간호해줬던 간호사야. 걱정 마. 정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20여 년 간병 생활에서 수많은 의료진을 만났기에 특별히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정옥에게 한 간병인이 다가왔습니다.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중년 여성이었죠. 저기, 아줌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병인은 주위를 살피더니 정옥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줌마 조심하세요. 환자분 보호자 매주 바뀌는 거 아세요? 수요일엔 다른 여자분이 오시던데. 정옥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간병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매주 바뀌는 보호자? 다른 여자? 평소 수요일은 정옥이 시아버지 병원에 동행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남편 병실을 비울 수밖에 없었죠. 정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남편이 잠든 후 조용히 휴대폰을 살폈습니다. 문자 내역에는 승주 이모님과의 대화가 삭제되어 있었고 통화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옥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다음 날 약국에 들른 정옥은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평생 남의 물건을 함부로 열어본 적 없는 정옥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수요일 시아버지 진료를 핑계로 병실을 나서는 척하고 녹음기를 병실 구석에 숨겨두었습니다. 아버님 진료 다녀올게요. 점심 드셨나요? 남편은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옥은 병실을 나서자마자 병원 화장실에 숨어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2시간 후 정옥은 조심스레 병실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남자와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분명 그 승주 이모님이었습니다. 남편 성우의 손을 잡고 있는 여자는 승주 이모님이었습니다. 정옥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간병 1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느낌이었죠. 하지만 정옥은 침착하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증거. 그날부터 정옥은 남편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병실을 비울 때면 녹음기를 작동시켰죠. 몇 주 동안 정옥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간병을 이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정옥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호 씨, 약 드세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열은 없으신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옥은 남편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녹음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정옥의 가슴을 찢는 대화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영아, 정옥이 오늘 늦게 온대. 빨리 와. 당신 아내는 정말 모르는 거야? 우리 관계를. 그 여자는 평생 시골 냄새를 풍기는 촌스러운 여자야. 당신처럼 세련된 여자를 어떻게 비교해? 정옥은 녹음기를 끄고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영, 그게 승주 이모님의 진짜 이름이구나. 돌이켜보니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병원비를 직접 관리하겠다며 통장을 가져간 이유, 수요일마다 정옥에게 시아버지 병원에 가라고 권했던 이유, 그리고 가끔씩 병실에서 맡았던 여자 향수 냄새.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옥은 서둘러 시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습니다. 어머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병원 직원의 위로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옥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상주 노릇을 하는 남편 곁에서 정옥은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나르고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장례를 마친 일주일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옥 씨, 고인의 유언장 공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정옥은 남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큰아들 정훈, 작은아들 정민, 딸 정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누이와 다른 친척들까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고 김영수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내 전 재산은 장남 성호에게 상속한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옥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승주 이모님, 실제 이름으로는 은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편 성호의 반응이었습니다. 성호는 은영이 들어오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왔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성호는 자연스럽게 은영의 손을 잡고 자신의 옆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은 누구시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도 가족입니다. 은영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게 좋겠어요.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남편 성우에게 쏠렸죠. 성우는 목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내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10년 전부터 함께해온 아버지. 큰아들 정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이제 다들 알아야 할 때가 됐어. 은영 씨와 나는 오랫동안 서로를 사랑해왔어. 정옥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놀랍도록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선 정옥은 핸드백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어요? 정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에서 단련된 인내심이 그녀를 지탱했죠. 정옥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은영아, 유언 끝났어. 전부 내 명의로 넘겼으니까 걱정 마. 그 여자 아무것도 몰라. 성호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옥은 녹음기를 계속 틀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시골 계집에 구슬렸는지 기억 안 나? 부모까지 감동시켰잖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성우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정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녀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일어나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고소감이에요. 재산 사기, 명예훼손, 다 걸려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인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야. 정옥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간병일지, 약국 장부, 병원 영수증, 가계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0년간의 기록이었죠. 이게 내 인생의 흔적이에요. 남편 성우를 위해 바친 시간의 증거고요. 정옥은 천천히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는 성우의 대장암 진단서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정옥이 꼼꼼하게 작성한 간병일지가 이어졌습니다. 2013년 7월 11일 성우의 첫 항암 치료. 구토가 심해 밤새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었다. 2014년 3월 21일 성우의 수술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술실 앞에서 6시간을 기다렸다. 정옥은 손가락으로 한 장씩 넘겼습니다. 전부 그녀의 손글씨였습니다. 틀린 맞춤법 하나 없이 꼼꼼하게 적힌 기록들이었습니다. 2020년 4월 2일 성우가 오늘 처음으로 혼자 화장실에 다녀왔다. 작은 기적이다. 정옥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일주일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5일 시아버지 임종. 성우가 많이 울었다. 내일은 장례식장을 지켜야 한다. 정옥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자녀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정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없었다면 아버지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작은 아들 정민도 일어났습니다. 항상 엄마가 아버지 병간호하시는 걸 봤어요. 우리가 못해드린 효도를 엄마가 다 하셨잖아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정옥의 동생 영철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인 영철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누나,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정옥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철은 진지한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매형,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언장 위조, 증여세 탈루, 간병 착취 다 걸립니다. 영철의 말에 은영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급히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성우는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영철이 막아섰습니다. 매형, 지금은 가족 문제를 해결할 때입니다. 다른 여자 쫓아갈 생각 마세요. 성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주저앉았고 잠시 후 고개를 들어 정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옥아, 난 정옥은 손을 들어 남편의 말을 막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목소리로 정옥이 말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요. 녹음 내용과 증거가 이미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변호사가 정적을 깨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어떻게 진행하고 싶으신지요? 법적 절차를 원하신다면. 정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그만큼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세 자녀는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일단 유언장 효력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정옥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해 주세요. 정옥의 단호한 말에 성우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그는 갑자기 정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옥아,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30년을 함께 했는데. 성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우 씨, 당신이 미친 게 아니라 내가 미쳤던 거예요. 당신 하나만 바라보며 내 인생을 살지 않은 거지. 정훈이 아버지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사무실을 나서는 길, 정옥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이 정옥의 양옆에서 그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오랜만에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20살 신부 시절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정옥은 사진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지난 시간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든 선택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으니까요. 3개월 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언장 위조가 인정되어 효력이 무효화되었고 성호의 부정행위와 간병 착취가 인정되어 위자료로 80억 원이 정옥에게 지급되기로 했습니다. 핵심 증거는 정옥의 간병 기록이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성호 씨는 아내 정옥 씨의 10년간의 헌신적인 간병을 받으면서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유언장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신행위입니다. 정옥은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영철이 누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누나, 끝났어요. 이제 누나 인생을 사세요.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정의 홍수가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분노나 슬픔이 아닌 해방감이었습니다. 64살의 그녀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정옥은 오랜 친구 미자의 권유로 요가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정옥 씨, 요가 자세가 꽤 좋네요. 유연성이 아주 뛰어나시네요. 강사의 칭찬에 정옥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평생 몸을 구부리며 살아온 덕분이었을까요? 요가를 마친 후 미자가 정옥에게 제안했습니다. 정옥아, 우리 해외여행 한번 다녀올까? 나 여행사 친구가 있는데 상담해 볼래? 해외여행? 정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권도 없었죠. 나 같은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그리고 영어도 못하는데. 미자는 정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옥아, 영어 못해도 괜찮아. 패키지 여행 가면 가이드가 다 해결해줘. 정옥은 망설였지만 미자의 열정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큰맘 먹고 여행사를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해외여행이시라면 유럽 패키지가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둘러보는 12일 일정입니다. 여행 상담사의 제안에 정옥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여행 책자를 펼쳐보았습니다. 화려한 에펠탑, 아름다운 베네치아 운하, 웅장한 알프스 산맥,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약할게요. 여권 발급을 위해 사진관을 찾은 정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64살의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고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펴고 당당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미소 지어주세요. 사진사의 말에 정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여행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정옥은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정옥 님이세요? 저는 KBS 다큐멘터리 PD 이수진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그림자, 노인 간병의 실태라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요. 혹시 인터뷰에 응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일주일 후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은 정옥은 긴장된 표정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더듬기도 했지만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니까, 가족이니까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더라고요. 정옥은 자신의 간병 일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PD와 카메라맨은 놀란 표정으로 그 두꺼운 기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셨네요. 네, 제 삶의 흔적이니까요. 인터뷰는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정옥은 간병의 어려움, 배신의 아픔,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정옥님,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정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 자신입니다. 곧 첫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이고 요가도 배우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아직 많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정옥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의 노년 여성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여행 출발 전날 정옥은 집을 정리하며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둘 버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간병 시절 사용했던 물품들, 그것들을 버리는 동안 정옥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미자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정옥아, 내일이 출발인데 떨리지 않아? 정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떨리기는 해 하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크네. 그날 밤 정옥은 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간병일지가 아닌 온전히 자신만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의 새 장을 시작한다. 64살 늦은 나이가 아니다.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다. 2025년 봄, 파리의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에펠탑 앞에 선 정옥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패키지 여행 일정 중 자유시간이 주어진 오후, 정옥은 혼자 에펠탑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마담, 사진 찍어드릴까요? 프랑스 청년의 영어에 정옥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절한 미소에 용기를 내어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땡큐. 짧은 영어였지만 외국인과의 첫 대화였습니다. 정옥은 에펠탑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진은 나중에 정옥의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이 되었죠. 파리, 로마, 베네치아, 인터라켄, 12일의 여행은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정옥은 매일 밤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콜로세움을 봤다. 2000년의 역사가 내 앞에 있다니. 나의 50년은 그저 한순간일 뿐이구나. 귀국 후 정옥은 여행에서 얻은 영감으로 더 많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고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도 했습니다. 특히 간병 경험을 살려놓은 간병인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정옥님, 당신의 경험이 다른 간병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복지사의 말에 정옥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정옥은 두 번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자와 함께 영국과 스코틀랜드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정옥아, 스코틀랜드에 가면 승마 체험도 할 수 있대. 우리도 해볼까? 미자의 제안에 정옥은 망설였습니다. 65살에 처음으로 말을 타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인생이 한 번인데. 정옥의 결심에 미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목장에 도착한 날,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정옥은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말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부진 체구의 갈색 말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클라라는 아주 순한 말입니다. 영국인 기수의 말에 정옥은 용기를 내어 말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리는 안장 위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웠지만 곧 리듬을 찾았습니다. 푸른 초원을 달리는 동안 정옥은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하늘에 울렸습니다. 정옥아, 너 정말 멋있다. 미자가 외쳤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65살 인생 1막이 끝나고
지금 이 막이 시작되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말 위에서 나는 자유를 느꼈다. 30년 동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어머니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저 김정옥으로 살 것이다. 정옥의 변화는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큰아들 정우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노인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딸 정아는 간병인 지원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옥은 SNS에서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주치의였던 의사였습니다. 정옥님, 용기 내어 연락드립니다. 사실 당시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드리지 못해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정옥은 담담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입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67살이 된 정옥은 이제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여행, 봉사활동, 취미생활로 가득 찼습니다. 가끔 과거의 아픔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것조차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다음 여행을 위한 계획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사파리였습니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늦게 찾은 자유였지만 그 자유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정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